자, 봅시다. 그 앞에 집합 수능 2번. 그때 잠깐 풀어봤던 문제였죠. A의 원소의 개수는 8개, B도 8개인데 교집합의 원소는 1개만 존재하도록 해서, 그지? 이렇게 쭉 배치를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SA에서 SB를 뺐을 때 가장 큰 값을 만들어 보자. 자, A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아니다 했다. 자, 그래서 9로 나눈 나머지를 살펴볼 건데, 질을 기준으로 1이었다면 10이랑 19랑 같은 라인이고요. 2였다면 11, 20까지. 3부터는 21인데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20까지만 생각하기로 해요. 4와 13, 5와 14, 6과 15, 7과 16, 8과 17 이렇게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9와 18이라는 9로 난 나머지가 0인 9의 배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중용. B집합은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봐야 되니까 1과 11, 2와 12, 3은 13과 4는 14와 5는 15와 6은 16, 7과 17, 8과 18, 9는 19와 또 10의 배수 10과 20이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자,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들을 하나씩 줄 건데, 합이, 임의의 두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10의 배수가 아니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같은 것들끼리는 이제 중복해서 뽑아도 되는데, 1을 뽑았다면 뭐는 8은 뽑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1을 뽑을 거라면 8은 뽑지 않는 것이 맞다. 됐지? 2를 뽑았다면 나머지의 합이 9가 될 수 있는, 즉 7이 되는 경우는, 즉 2, 11, 20 중 하나를 뽑았다면, 뭐 여러 개를 뽑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머지가 2인수를 하나 뽑았다면 나머지가 7인수는 같이 뽑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A에 들어갈 만한 원소들을 쭉 후보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맞춰서 B도 8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를 생각할 건데요. A의 원소의 합에서 B의 원소의 합을 뺐을 때 최대가 되고 싶으므로 A에는 큰 숫자들 위주로 뽑게 되겠습니다. 즉 일단 20부터 조역해보자. 자, 지금 나머지가 2인수를 뽑을 거라면 나머지가 7인수는 지금 A 집합의 원소는 적절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19를 뽑을 거라면 나머지가 1인수를 뽑았으니까 역시 8인수도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17, 8 같이 넣는 것보다는 17과 8을 같이 넣는 것보다는 19와 10을 차라리 같이 넣는 게 훨씬 크게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은 18인데요. 9와 18은 둘 다 동시에 쓸 수는 없지만 하나는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9의 배수였기 때문에 같이 넣은 건데요. 자, 나머지 라인은 같이 뽑아도 되죠. 얘를 뽑으면 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둘 다 뽑는 게 안 되는 거고 혼자는 괜찮다. 9의 배수랑 나머지 그 어떤 9의 배수가 아닌 수와 더하더라도 9의 배수는 아닐 테니까 괜찮고, 근데 9의 배수를 2개 뽑으면 둘이 더해서 27이니까 곤란하겠죠. 그래서 18은 뽑는 대신 9는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전체 합집합에서 15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5개 빼고 거의 다 골라야 됩니다. 거의 다 골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까지 뽑았고 17, 16은 뽑지 마라 했으니까 15를 뽑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자, 15를 뽑을 거라면 나머지가 6인수니까 나머지가 3인수는 뽑지 않는 게 좋겠네요. 3과 12는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까지, 15까지는 거의 확정적인 느낌입니다. 물론 그 다른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까지는 일단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14, 13을 고민할 때는 역시 14를 뽑고 너희들을 나머지가 4인수를 뽑지 않는 게 일단은 맞는 방법이 되겠네. 자, 이제부터는 슬슬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자, 뽑으면 안 되는 라인은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A에 5개를 채웠으니 3개를 더 채워야 돼. 여기서 B와 중복도 하나 있어야 되고. 자, 3개로 가능한 숫자는, 자, 여기까지 보면서 6, 5, 11, 2, 11. 몇 개 있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적당히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큰 수들이 뽑히는 게 좋겠죠?
1과 2는 아무리 봐도 작은 수니까 B한테 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B에 대한 고민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B는 작은 것부터 때려박는 게 좋겠습니다. 즉 A에 1 줄 바에는 B한테 1을 주자 이거지. 역시나 2도 좋겠습니다. 1과 2를 뽑을 거라면 나머지가 9인수와 나머지가 8인수는 뽑지 않을 것입니다. 3도 어차피 A한테 안 들어가는 게 확정이니까 3도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3을 뽑아요. 뽑아. 그럼 7과 17을 안 뽑으면 되잖아. 자, 됐지? 4도 뽑아버릴까?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4도 뽑는다고 치면 6과 16은 뽑지 못하게 되겠군요. 1, 2, 3, 4 이게 최대한 작은 숫자 위주로 지금 뽑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와 B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봤는데, 자, B에, 참고로 요거는 5의 배수라서 그런 건데, 원래 얘도 나머지가 1이면 1과 11 같이 뽑아도 돼요. 12도 같이 뽑아도 되고. 자, 근데 5와 15는 같이 뽑으면 안 됩니다. 둘이 더하면 20. 5의 배수 두 개를 더하면 10이 돼버리기, 10의 배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을 방금 잘못했습니다. 5의 배수 두 개가 아니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인수를 둘이 더하면 10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너는 같이 뽑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단 5를 뽑는 방향으로 가보자. 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생각해보자. 어차피 B한테는 6을 못 뽑으니까 A한테 3개 더 뽑아야 돼요. 자, 지금 남아있는 요 이제 표시가 없는 수 중에서 1과 2는 가능하면 안 뽑는 게 좋을 거고, 그럼 6, 5, 11, 10 중에서 3개는 뽑아야 돼. 맞지? 6, 5, 11, 12 중에서 3개는 뽑아야 돼. 그 다음에 5는 중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얘가 6을 못 뽑으니 A한테 6을 주는 건 거의 정배일 것 같습니다. 너한테 6을 줍시다. 6이 여기 중복일 수는 없습니다. 얘는 4를 뽑았기 때문에 6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은 A만의 원소로, A만의 원소일 거면 녹색으로 쓸까요? 어쨌든 6을 뽑았고, 그렇다면 A한테 11, 10 때려박는 거 어떻겠냐 이거지. B한테 11 안 주면 되잖아. 되지? 근데 이렇게 되면 B가 이제 뽑을 수 있는 숫자도 10이랑 20, 20을 뽑을 리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19, 18도 있으니까 나머지 뭐 됐고, 15, 14까지도 괜찮고, 14는 중복 아니게 합시다. 그럼 이제 B에 3개 더 뽑아야 되는데 10, 13, 12, 11이에요. 여기서 이제 맞춰서 좀 뽑아보도록 할게. 이제부터는 몇 개 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맞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은 A에 세 개의 숫자 중에 2개는 더 뽑아야 되니까 일단은 큰 걸 뽑았다라고 해보자. 11과 10으로서 마무리를 했다고 해보자. 너의 이제 뭘 더 뽑아야 되는가? 3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10, 11, 12, 13. 근데 여기서 11과 11은 여기 있잖아. 자, A에는 12, 13 못 뽑습니다. 그렇다면 B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0과 11 중 하나를 중복으로 두고 12와 13은 좀 큰 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15개 다 채우려면 뽑긴 뽑아야겠어요. 그죠? B에 12와 13을 뽑는다 치고, 그렇다면 중복을 누굴 줄 거냐를 고민해야 되겠죠. A는 이미 큰 숫자 최대한 채워놨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6을 쓸 수밖에 없었고, 11과 10은 지금 중복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누굴 중복으로 할 거냐가 문제겠죠. 그죠? 여러분, 그 SA에서 SB를 뺄 거잖아요. SA에서 SB를 빼서의 최대의 값을 찾는 거니까 11이 중복이 되어서 10이 남는 것보다, 어차피 중복인수는 여기서 뺄 필요가 없지. 중복인수는 어차피 빠지긴 하니까 교집합이니까 어차피 제외하고 빼야 되잖아. 아니면 어차피 둘 다 11 빼기 11이니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A에 11이 남는 게 좋을 테니까 네가 중복되는 10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쭉 더하면 얼마입니까? 하하, 언제 다 더하고 있노? 57에다가 요거까지 더하면 35예요. 그 다음에 11과 11 더하면 21인데 10은 빼고, 일단 그냥 다 더할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6이고요 113이죠 SB는요 1, 2, 3, 4, 5 더하면 15입니다 15에다가 25 더하면은 40인가요? 40이고 너 빼면은 50이죠. 50 빼고 나면은 일단 63. 상당히 큰 숫자 같은데 일단 답일지는 좀 이따 더 확인해보고. 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일단 5, 6, 10, 11 중에서 좀 더 뽑아볼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게 진짜 최대가 맞는지.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5, 6, 10, 11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1, 2는 안죠. 5, 6, 10, 11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5를 뽑으면 중복이 될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상 아까 봤지만 10과 11 중복 말고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역시나 5를 중복하지 않겠다면 안 뽑게 되겠고, 6, 10, 11을 결국 다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 5를 중복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5가 중복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결국 60, 11을 뽑게 되면 너는 60, 11 중에서 중복, 6은 어차피 얘는 못 뽑고요. 6은 어차피 B가 못 뽑고 10, 11, 12, 13이라는 4개의 후보가 있을 텐데 여기서 3개를 뽑아야 돼. 10, 11, 12, 13. 근데 10과 11은 이미 중복인 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12, 13은 마저 뽑아야 되고, 결국에는 10이 아니라 11이 중복인 경우가 되어야겠죠. 너는 똑같으니까 113인데 너는 뭐야? 10을 더했을 때보다 하나 커질 테니까 51이 되겠죠.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10과 11 중복 중이면 A에 11 남기는 게 좀 더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다. 그래서 네가 맞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조금 헤맬 수 있는 게, 자, A에 3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5, 6, 10, 11이잖아. 그래서 제가 5를 중복하는 경우는 아직 안 해봤어요.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값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직접 찾아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명제 스텝 2로 갔어. 6번, 9번, 12번, 19번 이렇게 몇 개 볼 거고, 그 다음 제가 뒤에 몇 문제를 좀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서인 것도 있고 좀 중요한 개념들도 있고 해서 몇 문제만 좀 더 풀이를 해볼게요. 자,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P면 not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 P면 not Q가 참이 돼야 되니까 P가 진리 집합, Q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맞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다음 PQR 사이의 관계를 골라봐라. 참이 되도록 하는 관계를 골라봐라. 자, 기억은 어떤 복입니까? P 교집합 R의 합집합 R 차집합 Q를 했더니 공집합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P 교집합 Q와 R 차집합 Q의 합집합이 공집합이었죠. 합쳐놨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아무도 없었겠죠. 너도.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P 교집합 R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고요. R 차집합 Q도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P와 R의 공통된 부분은 없으니까 P와 R은 서로 소일 거고, R 차집합 Q가 공집합인 걸로 봐서 R은 Q의 부분집합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P와 R은 서로 소니까 P랑 R이 아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P 차집합 Q가,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P가 Q의 부분집합,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P와 Q가 서로 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시. P가 여기 있고 Q가 떨어져 있고 전체가 이렇게 있어야 P라는 것이 U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렇겠군 할 수도 있고, 헤이, 이게 뭐라? R 차집합 Q가 공집합이면 이제 우리가 R이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 그지? P가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네. 그러면 뭐야? P 차집합 Q 여집합이 뭐일 것이다? 공집합일 것이다. 자, P가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P에서 Q 여집합의 원소를 제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너를 뭐야? 이거 차집합은 어떻게? 교집합 Q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 그럼 뭐야 이게? P 교집합 Q죠. 따라서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기억, 니은, 디귿을 정리했을 때 뭐가 나오면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나오면
아, 문제에서 제시한 저 명제가 참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 P와 R이 서로서인 것까지는 왔어요. 근데 R을 포함해야 되는 Q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뭐 이렇게 R만 이렇게 살짝 잘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Q가 뭔지 모르니까. 엄청 커다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일지도 모르죠. 따라서 P와 Q가 서로 하는 걸 보장할 수는 없죠. 너 조건 하나만으로는. 되겠죠? 따라서 너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기억을 아무리 이리저리 해석해 봐도 P가 R이 서로서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R을 포함해야 되는 Q가 얼마나 포함하고 있을지, 얼마나 큰 집합이 될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레가 뭐가 돼? Q가 P를 포함하는 순간, 내지는 포함하는 순간, 내지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순간 저 명제는 참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P와 Q가 서로서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니은입니다. P 교집합 R과 또 합집합 R을 Q 차집합 R이래. 오케이. Q 차집합 R이 공집합. 아까랑 같은 방법. 니도 공집합 I가 니도 공집합이어야 한다. Y 합쳤는데도 공집합이잖아. 공집합 두 개를 합쳐야 그렇게 된다.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 애를 합쳤다면 원소가 존재하겠죠. 오케이. 일단 P 교집합 R이 공집합인 거 나도 이해했어.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니까 Q가 R의 부분집합이네.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P와 R은 서로소가 맞아요. 근데 R의 부분집합인 Q 또한 P와 서로소일 수밖에 없겠죠. 됐죠? 따라서 너는 뭐를 보장해? P 교집합 Q가 공집합임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니은은 참이겠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맞았으니까 왠지 디귿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죠. 기대를 하는 거지 믿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해석할 만했다라고 봅니다. P 교집합 R 여집합이니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P 차집합 Q가 아니고 R인데. 자. 자, P 차집합 R이 공집합이다. P가 R의 부분집합이로구나. P가 R의 부분집합이로구나. 뭐 사실 Q랑 공집합인지 아닌지, 자, Q와의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R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죠. 근데 이 R의 관계를 Q 여기서 정의하고 있죠. 선생님 뭐예요? Q 여집합, 합집합, R이 합집. 이거 외우고 다녀? 혹시 외웠어? 외웠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Q가 R의 부분집합이야. R이 Q의 부분집합이야. 수업 안 했나? 자, 하여튼.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형태라서 잘 안 보이면 익숙하게 만들어. 요건 익숙하잖아. 맞지? 뭐 교집합, 여집합하면 차집합을 바꾸는 것도 쉽고, 그게 공집합이라고 하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가 판단하는 건 쉽잖아. 이게 이제 합집합이 판단이 좀 어렵잖아. 공통보다. 그 다음에 이게 합쳐서 또 전체라고 하니까 또 뭔가 싶잖아. 이게 R이 Q에 서로 소인가 뭐 그렇거든요. 아닌가? R이 Q의 부분집합인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체라서 판단하기가 힘든 거면 뭐해? 여집합을 붙여. 좌우변에 둘 다 여집합을 취해주면 전체 집합 여집합 뭐야? 공집합이지. 너는 드모르간 법칙에서 Q 교집합 R 여집합이 되면서 이게 공집합. Q 차집합 R이 공집합. Q가 R에 뭐가 돼? 부분집합이 돼. 됐죠? 그러니까 R이라는 게 이렇게 커다란 게 하나 있었어. 있겠지. 왜? P도 포함해야 되고 Q도 포함해야 돼요. 야, 근데 P랑 Q랑 서로 소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PQ는 보통 교집합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발레가 됩니다. P와 Q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P와 Q는 서로 소가 아니게 될 것이고 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만으로는 P와 Q가 서로 소인 걸 보장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겠습니다. 좋죠? 괜찮죠? 이해가 잘 되시죠?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여기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저 표현을 딱 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군요.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딱 보자마자 판단하는 거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곧 고등학교 1학년인 애들도 있고 이제 나중에 내년을 대비해서 후내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학교 시험에 저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Q가 아래 부분집합이겠군 이라고 판단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빠르잖아. 근데 최소한 뭐는 좀 헷갈린데 하면 바로 드모르간 법칙 때려가지고 이까지 와서 빠르게 판단해 줘야겠습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렇게 그려보고 여집합 칠하고 공통해 보니까 전체 되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래 걸려. 그래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만나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겠죠. 자, 얘기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과 같은 표현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교집합이 A여야 한다. 합집합은 B여야 한다. A만의 원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A교 B여는 뭐다? 공집합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에서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여야 된다. 그래서 잘 외워두면 여집합 달려있는 새끼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여집합이 달려있는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 표현이 성립한다는 거죠.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겠고. 왜지? 이제 잠을 잘못 잤나? 여러분 손가락이 저려요. 왜 저릴까? 마비가 오는 거야. 뭐 이런 건가? 자, 왜 저리죠 이거? 띠용. 자, 9번이구나. 12번이 아니라. 그래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A가 B가 집합 C에 나타내는 도형이 있다. 점 2개와 집합 C가 나타내는 도형이가 있다. 명제 C에 속하는 어떤 점이 A, P, B가 90도가 되게 한다. 이 말이 참이 되도록 자연수 K가 몇 개나 있을 수 있느냐. 뭔 말이야 이게. 자, 여러분 애초에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돼? 3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K라는 이거를 어떤 도형을 그래프 좌표 평면으로 표현할 수가 좀 있어야겠죠. 보통 둘 다 절대값 달려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둘 다 양수일 때 다 나눠서 풀면 돼요. 여러분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범위를 나눠. X가 양수, Y가 양수. 또 X가 양수일 때 Y가 함수일 때 4사분면이죠. X가 음수, Y가 양수 2사분면이겠죠. 둘 다 음수 3사분면이겠죠. 범위를 나눠. 그래서 그 4분면에 맞게 3X 더하기 Y는 K를 그리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K를 그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는 K를 그리고 다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 보니까 XY가 양수인 3X 더하기 Y는 K라는 뭐가 되는 Y좌표가 K고 X 절편이 3분의 K가 되는 뭐가 1사분면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의 직선이 그려지게 될 텐데 이 직선이 뭐 하게 돼? X가 음수로 바뀌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K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X 대신 마이너스 X를 쓴다? Y축 대칭이죠. 이 수학생 할 때 논거 아니잖아, 맞지?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것이 뭐가? 2사분면에 그려져야 할 직선이 되겠고요. 따라서 너를 X축 대칭하면 4사분면에 Y축 대칭하면 그러니까 너를 통째로 Y축 대칭 내지는 1사분면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그려지게 되겠고 보통 이런 다이아몬드 마름모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런 걸 일단 그릴 수가 있어요. C라는 도형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자, 이 C라는 거 요 위에 있는 점들을 의미해. X, Y랑 여기 있는 점들을 의미하는데 C에 속하는 어떤 점이니까 이 직선, 4개의 직선, 선분 위의 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마름모 위의 점이에요. 안에 있는 건 안 된다.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알겠어? 위에 있어야지. 그럼 어디 있어? 위에. 알겠지? 예, 어떤 점 P에 대해서 APB가 90도가 참이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APB가 90도는 또 뭔 소리야? 따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A는 마이너스 1,3이었고요. B는 1,-3이었습니다. 따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랑 잠깐 따로 보고 좀 이따 겹쳐가지고 맞나? 교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 1,-3이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 맞지? 둘이 뭐야? 원점 대칭인 점이잖아. 그지? APB가 90도라는 건 어떤 의미야? P가 어디 있어야 돼? 이거 아시는 분? 원할 때 자체할 때 해봤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점비를 지나는 직선 하나 그리면 A에서 이거랑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P여야 APB가 90도가 될 수 있겠죠. 요런 점 P가 한두 개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이렇게 그리면 요렇게도 또 수직인 점이 있겠고 수직하게 그리면 요런 데도 있겠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점 P의 좌취를 알아보자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P라는 점이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이 평면의 임의의 점 x, y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AB의 제곱이 되어야 하겠고 너를 계산하는 겁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BP의 제곱이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아니지 플러스 3의 제곱이지 하면은 AB의 제곱인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셔야겠다. 2x 마이너스 2x 집에 가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6y 집에 갑니다. x제곱 2개고요. y제곱 2개예요. 너 뭐야 이거? 1이고 9예요. 12 2개 12 2개 20이고요. 이거 40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원이네. 뭐가?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기가 루트 10인 거. 원의 중심이 원점이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돼? 너가 중심이네. 두 점을 연결한 선의 중점이 중심이고 이거 길이가 루트 10 아닌가요? 따라서 AB를 뭐야 이거 원의 중심 지나니까 지름이라 볼 수 있지.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점 P는 뭐다? 점 A와 B를 지나고 A와 B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뭘 그렇게 말을 길게 해.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 혹시 수학생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서 구해봤고요.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시거나 오늘 배웠잖아. 원이 된다고. 이제부터 잘 기억해.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 원주각은 항상 몇 도? 지름의 원주각은 항상 몇 도? 지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는 반원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원주각은 누구 거야? 호 겁니다. 호. 알겠지? 원주각은 호 거야. 호. 원이 있으면 원주각은 누구 거야? 이 원주각 이렇게 하면 이거 그리잖아. 이 호의 원주각. 호의 원주각이 알겠어? 얘는 뭐야? 호의 중심각이고 이 호. 그래서 이게 뭐야? 지름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지름은 현이잖아요. 정말 정확한 명칭은 뭐야? 반원입니다. 얘가 반원이에요. 참고로 반원 이겁니다. 여기 닫아 놓는 거 그냥 우리가 이제 필요하니까 문제 좀 닫아주는 거고 안 닫아도 돼. 알겠지? 물론 지름 포함해서 이까지를 보통은 반원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반원의 호라고 부르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뭐야? 지름은 반원의 현이에요. 알겠죠? 반원이 부채꼴 이름이 알겠어? 부채꼴 이름이 반원이야. 원은 부채꼴 중에서 이제 한 바퀴 돌린 부채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여튼 반원은 왜 부채 촥 피면 반원이잖아. 자, 하여튼 180도짜리의 절반이기 때문에 반원인 즉 지름의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 지름의 원주각이라는 건 항상 뭐가 돼? 90도가 되잖아. 이제 그 어떤 데다가 쳐박아도 90도죠. 따라서 그 어떤 데다 그려도 P가 되는 이런 점들은 어떤 점이어야 돼? 원 위의 점이어야 되고 누구? AB가 지름인 원이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리 딱 해도 여러분 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싹 긋고 써놓으면 되잖아. 직접 계산한다. P라는 점 하나 그려놓고 AP제곱, BP제곱해서 직접 계산한다. 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왜? 여러분의 기억력이란 건 형편 없을 수도 있고 뛰어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3개월 뒤에는 기억 안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강조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영상 녹화하면서 물어본다. A와 B가 있는데 A, P, B가 90도가 되게 하는 점 P는 무슨 도형이 하면 여러분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따위 표정이나 짓고 있겠죠. 자, 그럴 거니까 몇 개월 뒤에 봐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인 아이디어를 먼저 체크하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P라는 점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래프에 대충 한번 그려보시고 아 이거 직각삼각형 되는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떤 관계식을 어떻게 만든다?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고 계산하면 나온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거나 조금 상위권이 되어보자 하려면 이 표현을 보고 점 P의 자취는 점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두면 좀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됐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라. 집합시에 속하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저 왼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위에 있는 점들이 있죠. 그런 점들, 어떤 점 P에 대해서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얘는 K 값이 변하면 변하잖아. 얘는 뭐야? 안 변하잖아. 그지? 이런 그림 그릴 때 기본은 뭐야? 고정된 놈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원이라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어떤 원이냐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과 1,-3이라는 점을 지나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원이 점 P가 있어야 할 공간이야. 근데 이런 점 P가 어디에 또 있어야 돼? 집합 C의 점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쉽게 말하면 3대 1의 비율을 갖는 다이아몬드랑 원이 뭐야 돼? 안 만나면 그런 점 P가 얘 위에 있는 점 P가 이걸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겹쳐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야? K라는 점이 너를 넘어가는 시점. 3분의 K는 아직 못 넘었어도 상관없다. K가 너를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여기 얼마야? 루트 10이다. 알겠지? 이 꼭다리 얼마야? 0,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뭐야? K가 루트 10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일단은 교점이 존재하니까 그런 점 P가 어떤 점이잖아. 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너는 루트 10보다 커야 되는구나. 같아도 일단은 교점이 있으니까 오케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커지기만 해도 되는가?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K요. 선생님 이거군요. 아, 이거네요. 아니다. 자, 여기 넘어가도 교점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가 한계냐면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입니다. 3분의 K와 저 위에 K를 지나고 뭐 할 때 얘가 뭐야? 야가 누구랑 접할 때? 원이랑 접할 때까지가 K의 마지노선이죠. 바꿔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때 만들어진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잠깐만 접해야 되면 저기인데 잘못 그렸다. 아하, 이 그림을 여기서 잘못 그리네. 자, 이런 슬픈 일이 있나. 자,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수직인 선들을 그렸을 때 이 원의 중심 0,0 원점과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뭐보다?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이에요. 알겠죠? 정확하게 워딩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러프하게 여러분이 그림 그려봤으니까 접할 때구나. 그게 K의 최대값이구나. 해서 접할 때 K값 구해서 그냥 써도 뭐 사실 이해하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정확한 워딩을 쓰자면 이렇습니다.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제로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0,0까지.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그려져 있으면 너와 너 사이의 이 거리가 원의 반지름 루트 10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성립하겠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됐죠? 루트 10에 00 때려 박으면 절대값 k입니다. 마이너스 k인데요? 절대값 붙였다. 자, 그래서 k는 10 이하가 되겠군요. 따라서 루트 10 이상이면서 10 이하인 k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 k를 구해오라고 했으니까 루트 10은 약 3.16이쯤 됩니다. 그런 걸 외우고 다니세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네요. 야, 저런 걸 뭘 외워? 3. 얼마인 것만 알면 됐지. 됐지? 3. 얼마인 건 아니까 4, 5, 6, 7, 8, 9, 10까지 해서 몇 개? 7개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수학상에서 배웠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물론 이거는 수학화 함수할 때도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제시한 A와 B, P의 관계를 이용해서 P의 자취, 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발견했다. 자, 이런 발견을 했고, 이건 잘 외워둬라. 그 다음에, 이게 교점을 가져야 된다. 집합일 표현을 빌렸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저 도형과 이 도형이 교점을 가지면 오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교점을 가질 수 있도록 원과 직선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화 블랙라벨이니까 여러분이 원과 직선 수학상에 조금 이제 어려운 파트죠. 원과 직선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이해는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되시겠죠? 몇 문제 안 물어보시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군요. 자, 12번입니다. 넘어가죠. 아니, 이 큰 칠판이 두 문제밖에 못 풀어? 자, 문제 다 풀어 이래가지고. 자, 12번. 뭐요 이게? 1등급. 자, A와 B라는 조건에 대해서 FA, B를 명제 A에서 B입니다. A에서 B. 가정이 A고 결론이 B군요. A에서 B의 대우와 역이 모두 참일 때, 대우와 역이 모두 참일 때, 대우와 역이 모두 참일 때. 자, 여러분 이게 1이라는 건 대우와 역이 모두 참이었으니까 A랑 B가 뭐야? 동치란 얘기죠. A이면 B이다가 참이다. B이면 A다도 참이다. 뭐야?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뭐 정삼각형이다랑 이런 느낌이잖아. 대의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동치 명제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겠죠. 배고파자.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네. 내 각의 크기가 같은 마름모. 90도 내게 되면서 마름모면 직사각형 마름모 오케이 정사각형이네.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저렇게 동치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1이 되려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래야 되고요. 자, 0이 되려면은 모르겠다. 요거는 따로 명칭은 없습니다. A면 B도 거짓이고요. A면 B도 거짓, B면 A도 거짓, 둘 다 거짓. 즉 서로에는 참 거짓 관계가 따로 없을 때 라기보다는 거짓일로 확정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둘 다 개소리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뭔데? 대우 또는 역 둘 중 하나만 참이라면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대우는 여러분 대우라고 계속 하지만 명제 자체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원래 명제와 역이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만 참일 때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P, Q가 F, Q, R이 마이너스 1로 결정되었습니다. Q가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핵심 멤버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 P, R은 뭐가 가능한데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셋 중 하나일 텐데 뭘까요? 셋 중 하나 찍으면 되겠고 위에 보면 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중간에 0이 껴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서로 거짓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대략 생각해보면 1 또는 마이너스 1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찍으시는 거죠. 1이나 마이너스 1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랑 R이 뭐야? 둘 중에 곱해서 1이라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또는 1일 거 아니야. 좀 둘 다 상세하게 해보겠지만 여기 상식적으로 봐봐. 1이 있다는 거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여튼 둘은 똑같은 말이야. 근데 옆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참인데 하나는 거짓일 거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P랑 R도 한 놈은 똑같은 말이고 나머지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며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중간에 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P랑 R이 필요 충분 조건이겠어? 답이 1이겠어? 마이너스 1 찍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엄밀하게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보죠. 여러분 아까도 강조했지만 F, P, Q가 지금 1이네요. P와 Q가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 둘이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럼 Q 대신 P 써도 돼요. 자, 다시 F, Q, R이가 마이너스 1이었다. Q 대신 P 써도 된다니까. 그래서 P, R은 마이너스 1로 확정입니다. 노란색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님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 자, 하여튼 P, Q가 마이너스니까 P와 Q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P면 Q가 참이었거나 Q이면 P가 둘 중 하나는 참이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 Q, R이 1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왜? 그럼 Q와 R이 같은 말이니까. Q와 R이 같은 말이라니까 Q 대신 R 써도 명제상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F, P, R이 마이너스 1로 확정. 연두도 마이너스 1이라는데? 그래서 너의 값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됐죠? 명제 PQ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P 대신 Q 써도 되는구나. R 대신 Q 써도 되는구나. 이런 걸 잘 이해하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해석하기가 훨씬 간결해질 수 있겠다. 됐지? 다음은 쭉 넘어갔어. 증명 문제는 다들 잘 하셨는 걸로 사료됩니다. 여러분 또 중간에 칠판에 없어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안 하고 난 모르는데 넘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 말고. 진도가 느려져서 고민이면 쌤이 고민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니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면 꼭 물어보시도록. 안 물어보고 몰라 나중엔 되겠지. 나중이란 건 없다. 공부 안 하면 여러분 고2 때 봐도 고1 때 봐도 수학은 여전히 어려워요. 공부해도 어렵지만. 자, 19번. 자, 내 조건 P, X는 정수이다. Q, X제곱은 정수이다. R, X 세제곱은 정수이다. S, S 네제곱은 정수이다. 뭐라는 거야? 자, X가 정수인 건 되게 간단한 조건이잖아. 정수겠지. X제곱이 정수래. 그럼 양의 정수만 되겠죠.
just a moment. 문제에서 x가 실수라는 말은 안 했네요. 안 했으니까 허수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집합 P를 만약에 묶어본다면 진짜 말 그대로 정수들을 몇 개 쓰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정수들을 쭉 써놓은 게 집합 P의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뭐가 있겠어? 일단 뭐 0도 있고 1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이렇게 루트 n이라는 모양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도 있고 맞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있고 i도 있고 마이너스 i도 있고 2i도 루트 2i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i도 뭐 이래 많노?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진리집합을 미리 써서 PQR의 관계를 찾는 건 너무 어려운 데다가 사실 R과 S는 세제곱에서 정수인데 이 친구들 세제곱에서 정수인 수가 뭐 있을까? 정수만 세제곱하면 정수되나? 그거 아니잖아, 맞지? 왜냐? X 세제곱은 1이다를 한번 풀어볼게요.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X는 1이라는 수도 세제곱하면 1이 되는구만. 있지만 너 뭐야? 근의 공식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3이겠지. 따라서 3i예요. 우리가 누가 불러? 오메가라고 부르는 친구 있죠. 오메가라고 부르는 친구 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에서 2대인데 선생님 세제곱에서 어떻게 2가 돼요? 8이면 또 몰라. 2랑 뭐 있겠지. 2랑 얘 2배 한 거 있겠죠. 세제곱에서 어떻게 숫자가 2가 됩니까? 수원 선행했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세제곱근 2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제곱에서 2 되는 수도 사실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1.4142 정도까지 뭐 외운 애들도 있겠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판단하는 방법도 사실 안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수가 있다. 1. 얼마라는 수를 적당한 수가 있는데 제곱해보니까 2가 되는 그런 수가 있다. 이거 맨날 1.414도 이상하고 분수도 표현으로 안 되고 이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루트 2로 쓰자. 이런 것처럼 세제곱에서 2가 되는 수가 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세제곱에서 2 된다는 의미로 세제곱근 2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을 풀 때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가 x의 모양을 좀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해버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4제곱이 정수다. 애초에 이건 x가 실수이다 아니다라고 써주지도 않은 나쁜 놈. 19번 문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안 써줬기 때문에 x가 허수인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자, 그래서 옳은 걸 일단 골라보자.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집합 R이 S의 부분 집합일 수 있느냐 아니면 R이 S가 참일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참 맞아? 세제곱에서 정수면 4제곱에서도 정수예요? 2라든지 3이라든지 원래 정수를 세제곱했으면 당연히 4제곱에서 정수겠지. 근데 세제곱에서 정수가 된 수에는 뭐가 있겠어? 세제곱근 2라는 세제곱에서 정수가 되는 그런 수도 존재한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x 세제곱은 1이라는 오메가 봤죠? 봐봐, x 세제곱이 1이 되는 수 중에는 허근 오메가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오메가 4제곱하면 뭐야?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잖아. 오메가 이 새끼는 허근인데? 허수잖아. 그럼 정수가 아니겠죠? 허수가 어떻게 정수가 됩니까? 자, 따라서 너는 뭐야? 발레가 존재합니다. 특히 누구? 오메가라는 발레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수원을 조금 선행했으면 수원 제일 첫 단원이죠. 거듭제곱근은. 그래서 세제곱근 2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이거 4제곱에서 정수 안 되거든. 그래서 너는 발레의 존재로 인해서 뭐 틀린 말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원 선행 안 했다나? 있나? 수원 정도는 보통 다 봤나요? 그래도 수학하 그냥 심화도 아니고 블랙라벨 정도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수원 정도는 봤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자, 니은 P이고 R이면 이게 무슨 뜻이야? P and R이면 X가 정수인데요. 세제곱에서도 정수예요. 자, X가 정수이고 and X 세제곱도 정수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 x가 정수인 시점에서 x 세제곱은 당연히 정수일 거고 세제곱을 해야만 정수가 되는 수는 원래 정수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자 이거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x가 정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건 그러니까 뭐야 p랑 동치다 이 말이야. 그냥 p랑 같은 말이다. 자 다시 야 x가 정수면 세제곱이 정수에 포함되죠 반드시. 정수는 세제곱은 무조건 다 정수니까. 따라서 and라고 하면 교집합을 의미하므로 포함된다면 그 안에 있는 부분집합인 p가 남아야 되겠죠. 따라서 너는 p라는 조건으로 해석하면 되고 자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p이면 q가 참 맞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수인 애들 데리고 와서 제곱하면 다 정수입니다. 정수인 아들은 제곱하면 다 정수예요. 제곱해서 정수가 되는 애들은 너무 많고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 정수는 제곱하면 다 정수가 됩니다. 뭐 맞는 말이죠. P 또는 S는 또는이네 이번에는 필요 조건이다. Q이기 위해. 자, X가 정수이거나 AND가 아니라 OR이죠. OR. X 4제곱이 정수라는 것은 자, Q는 뭐야? X제곱이 정수가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OR이니까 뭐 X가 정수일 수도 있지만 X 4제곱이 정수가 좀 더 넓은 범위의 X를 갖고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너 어차피 포함되잖아 얘한테. X가 정수인 건 4제곱에도 다 정수죠. 따라서 OR이니까 너는 사실상 S라는 명제 조건으로 볼 수가 있고 Q이면 S가 참 맞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앞만 봐도 참이에요. 제곱에서 정수면 한 번 더 제곱해도 4제곱인 애가 정수가 될 테니까 너는 참이다. 자 다시 위에서 x가 정수였으면 제곱에서도 정수인 거 확인했다. x제곱이 정수면 x제곱의 제곱인 x 4제곱도 정수가 자연스럽죠. 자 됐죠. 니은 디귿입니다. 자 이외에는 뭐 모르는 게 없는 겁니까? 질문할 만한 게 없는 겁니까? 질문이 거의 없었는데 필요한 만큼 더 물어보시고요. 더 없으시면 제가 몇몇 개만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텝 3를 잠깐 보고 이제 풀이를 좀 할게요. 3단 논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지한데 2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거를 좀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23번 비슷한 거 하나 했었죠. P,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래요. 이걸 보고 바로 Q가 P의 부분집합이구나. 즉 Q이면 P이다가 참이구나까지는 이제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딱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P 합집합 R에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이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가지 마. 선생님 이거 그거군요. 모르간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합집합인데 얘가 나왔잖아. 그 얘가 얘 부분집합이겠죠. 따라서 P이면 나달의 참인 거니까 P이면 나달이 참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여집합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드모르간 법칙으로 여집합 날려줘. 와장창.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찬우야 신발끈이 풀려있단다. 자, 왜 자꾸 풀고 다니는 거야 그거? 시그니처야? 신발끈 하나 정도는 풀고 다녀야 나 정찬우지 뭐 이런 겁니까? 잘 묶고 다녀. 그러다 너 다친다 너. 자 드모르간 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래봤자 똑같은 의미잖아. R과 너의 교집합이 R이니까 R이 너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즉 R이면 not P가 참이다. 너의 대우일 뿐이에요. 드모르간이 어떻게 보면 대우랑 같은 의미의 좀 느낌이 있겠다. 그지? 드모르간 법칙은 명제로 따지면 대우와 비슷한 느낌이다. 그죠? S 합집합 Q가 여집합 했는데 이걸 여집합한 거랑 왜 이렇게 길어 씨. S와 합집합 누구 R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다. 이거는 약간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안에 걸 미리 정리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요거 때문에 설명하는 거긴 한데 자 여러분 잘 봐. 아까 합집합인데 공집합 때문에 둘 다 공집합이랬지. 그치? 그러니까 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안에 있는 게 뭐야? 합집합이지.
아까 말했어. Q 여집합에 합집합 S가 합집합 전체 집합이 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여집합 달려있는 새끼 Q가 S의 뭐야? 부분집합이다. 맞지? 요런 게 빨리빨리 되면은 선생님은 빨라요.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하여튼 자, 다시 공집합이지. 응. S 합집합 Q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지. 응. 그래서 Q가 S의 부분집. 응? 이렇게 되면 또 여집합 붙여. 알겠지? 데모르간 법칙에 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공집합이지. 이제 그러면 QS, 이게 Q차 집합 S가 공집합이라는 뜻이니까 Q가 S의 부분집합, Q이면 S가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면 좀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딱 보고 공집합이구나. 그러니까 합집합이구나. 이거면 Q가 S의 부분집합. 오케이. Q이면 S가 참이구나. 같은 방법으로 R이 S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자, 요거를 계산해서 판단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연산해보죠 쭉. 데모르간 해가지고 S 여집합, 교집합 Q 합집합 S 여집합, 교집합 R 합집합 하니까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각자 합집합 했는데도 너다를 판단해도 좋고요. 요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S 여집합 Q, S 여집합 말을 좀 잘못했다. 미안해. S 여집합 교집합, S 여집합 교집합이죠. S 여집합 교집합으로 분배 법칙을 하면 Q 합집합 R이 되고 네가 공집합이에요. 여기서 너를 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Q 합집합 R이 S의 뭐다? 부분집합이 된다. Q 또는 R이 S에 이렇게 갔을 때 참이다. 그래서 뭐야? 아까 성립했을 때 뭐야? 따로따로 생각해봤죠. 따로따로. 그래서 뭐가 나왔어? Q가 S의 부분집합, R도 S의 부분집합. 즉 Q이면 S가 참이다, R이면 S가 참이다를 지금 이렇게 이 식을 정리해서 하나의 느낌으로 좀 만들어주니까 Q 또는 R이, Q 합집합 R이 S의 부분집합이다. Q 또는 R이 S의 참이다.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Q이면 S가 참이다, R이면 S가 참이다랑 같은 의미예요. 이거 합쳐놓은 겁니다. 됐죠? 이런 상황이 왔어. 그 밑에 있는 걸 판단할 때 이게 내가 집합 명제 기호로 다 만들었으니까 명제처럼 판단해도 되고요. 명제처럼 판단해도 되고요. 배고파 죽겠네. 자, 명제처럼 판단을 해줘도 되고 집합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집합 S라는 게 있어. 그 안에 R도 있고 Q도 있거든요. R도 있고 Q도 있어요. R도 있고 Q도 있는데 헤이 이게 무슨 말이랬지? 이게 무슨 말이랬지? 자, 다시 보자. 보여요? 허리야. 자, R 차집합 P 여집합이 뭐다? 합집합이다. R 교집합 P가 공집합이다. 방금 왜 합집합 이랬냐? 공집합 말을 잘못했다. 야, P가 R 여집합이 부분집합. 아까 왜 그랬지? P와 R이 서로 소다. 자, 여러분 도저히 이런 게 빨리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너무 잘 안 되면 다 외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어차피 이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수학하는 수능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집합의 표현을 빌리긴 할지언정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한 번도 못 봤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싹 다 외워. 시험 치는 기간에는 외워. 쌤이 얘기한 거 다 외워.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구나. P가 나다리 참이면 즉 P가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P와 R이 서로소구나. 외워. 시험 끝나면 까먹어도 되니까. 됐지? 물론 요 표현이 요거랑 같은 거고 요 표현이 저거랑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정리해 보니까 너 드모르간 법칙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차집합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P 차집합 R이 이걸 왜 이렇게 헷갈리지? P 교집합 R이 공집합이다. P와 R은 떨어져 있구나. 자, R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P는 R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Q는 어디 있어요? Q는 P 안에 있거든요. 즉 P 안에 Q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판단하고 나면 이제 기니디 판단하면 되겠지. 자, 기억이야. Q이면 S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S이면 P예요. S이면 P.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디귿. R이면 not Q. 오케이. Q와 R이 서로 소면 R은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참이다. 알겠지? 됐어? R과 Q는 서로 관계가 없죠? 명제로 따지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 거짓이지 어떻게 보면. 서로가 거짓이에요. 아까 그 FA, B가 0인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여집합을 갖다 붙이면 즉 not을 붙이면 내가 너에게 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어렵겠지만 집합으로 판단해 주세요. Q와 R이 다시 한번 Q와 R이 공집합이었어요.
그죠? 지금 밑에 보면 뭐야? R이랑 not Q를 판단하자. 그럼 not Q와 R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자,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해. R과 Q의 교집합이면, 이거다. R 차집합 Q가 뭐다? 공집합이다. 미친놈아. 아니야. 자, 이거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 이러면. Q 여집합 만들고 싶죠. R 차집합 Q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맞죠? 이게 같은 표현이죠. 따라서 R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R이면 not Q가 뭐하다? 참이다. 글자 왜 이렇게 못 쓰냐? R이면 not Q가 참이다. 따라서 R이면 not Q는 디귿은 참입니다. 기역과 디귿은 참이고요. 니은은 보면 알겠지만 S가 P의 부분집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어요. 중요한 문제였죠.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 요걸 보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보면서 요것도 생각하면 물론 대우를 생각 지금 안 해도 된다. 지금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아, 서로 소구나. P랑 Q는 서로 소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4, 25번 같은 3단 문법은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26번 이런 거 재밌지 않나? 이런 거 왜 어릴 때 그 IQ 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어떤 마을에 가면 막 국적이 서로 다른 6명이 살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모두가 다른 색깔의 집에 살고 모두가 서로 다른 동물 하나씩을 키우는 내용 이런 조건이 있고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은 파란색 집에 살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 독일인은 고양이를 기른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판단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재미없나요? 네, 재미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자, 넘어가서 뭐 재미없으면 없는 거죠. 자, 31번, 2번 둘 다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번처럼 조작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어떻게 조작해 줘야 하냐면요. 혹시 못 풀어서 답지 봤었으면 답지가 되게 신기한 풀이를 씁니다. 그죠? 너 절반으로 나누자. 다시 2배 한 다음에 2x 더하기 2y 더하기 2z인데요. 이거를 y 더하기 y 더하기 2z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나면 2x 더하기 y분의 1 y 더하기 2z분의 1이거든요. 흠이 이런 생각을 어찌 해? 그러게요. 답지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시험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 못하면 틀리면 되겠죠. 그건 좀 그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생각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경험을 늘리세요. 처음 풀 땐 못했겠죠. 근데 오늘 봤잖아. 답지 봐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답지는 해설지는 좋은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뭐가 돼? 나는 실시간으로 레코드가 가능한 이제 해설지 같은 거고 정답지는 실시간은 안 돼.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은 못해. 답지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답지는 가능한 한 최대한 상세하게 써놓은 거야. 물론 블랙 라벨이 이제 8등급인 7등급인 아니면 4, 5등급인 애들이 봐도 딱 보자마자 답지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는 힘들게 된 수준의 문제집이긴 하지만 블랙 라벨은 그래도 1등급이고 2등급이고 한 3등급 이런 실력을 가진 애들도 충분히 보면은 이해할 만큼 자세하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답지는 좋은 선생님이야. 알겠지?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잖아. 모르는 거 있으면 답지를 봐도 되죠. 답지의 장점은 뭐야? 누구 집에 있잖아. 아무 때나 봐도 되잖아. 장점이지. 나는 누구 집에 없잖아. 여러분이 갑자기 맞지? 밥 먹다가 아까 못 풀어도 문제 생각나는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공부하려고 이렇게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오케이, 김동욱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김동욱 씨한테 전화를 때린다거나 카톡을 찍어도 어쨌든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김동욱 씨가 답장 안 해줄 수도 있잖아. 카톡은 받지만 뭐라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봤는데 지금 운전 중이라 미안하다 하면서 좀 이따 해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즉 실시간은 안 돼요. 그럼 답지는 펼치기만 하면 써져 있잖아. 답지를 봐도 돼요. 다 무지성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건 안 된다. 안 풀고 보면 이게 범죄입니다. 그런 건 나쁜 놈이에요. 그런 건 감옥 가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럴 거면 책을 사지 말지 그랬어. 풀어보지도 않고 답지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답지 보면서 풀 것 같았으면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 더 쉬운 문제집을 먼저 푸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막히시면 문제 풀다 막히시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보는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게 공부니까 막히자마자 보지는 말고 막혔으면 다시 풀어봐. 알겠어? 자, 일단 쭉 풀어. 쭉 풀어. 풀다 보면 막힐 수도 있지. 그럼 별표 쳐놓고 또 넘어가서 뒤에 거 풀고 막 풀어. 한 바퀴 풀어. 그 다음 매겨. 그럼 틀린 것도 있고 못 푼 것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맞추긴 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풀었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찍어서 풀고 이런 게 아닐까? 이지라면서 풀었던 것도 있잖아. 그래서 못 푼 거를 다시 한번 봐. 그 틀린 것도 다시 한번 풀어봐. 다시 풀면서 내가 뭘 잘못 풀었을까? 아니면 아까는 생각 못했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니까 또 어떻게 실마리가 좀 보이네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네 스스로가 해야 빨리 늘어요. 뭐 잘 안 되니까 학원 수업도 듣는 거지만 학원 수업 들으면 내가 이제 효율적으로 때려 박잖아. 23번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된다. 모르겠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 외워! 이러면서 때려 박잖아. 그러니까 학원은 그런 거 하는 곳이고 스스로 공부할 때는 다시 스스로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뭐 한 문제를 3일 동안 막 씨름한다든지 2, 3일 동안 푼다든지 그렇게는 너무 비효율적이 되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고민해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답지를 살짝 보고 힌트를 좀 얻어. 한번 쓱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했으면 그 다음은 네가 해봐.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얘가 진짜 처음 보면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전개해봐도 이거 좀 답답하고 뭐 애매하단 말이야. 하나하나 항을 다 나눠서 전개해버리면 그것도 그대로 쫙 개빡세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이거 도저히 뭐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단원 이름은 산술기하평균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니까 뭐 써야 되긴 하겠는데 감이 안 와. 자, 그래서 어떻게 답지를 봤어. 답지를 보니까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답지 한 개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안 가르쳐줬지만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고 힌트는 줬어. 해보니까 되죠. 그 다음에 답지 보면서 이렇게 쓱쓱쓱 써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네가 답지 보고 이거 했으면 여기서 네가 생각해봐야 돼. 답지에 YY 나누기 이제 EY 한번 써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또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야 빨리 실력이 늘겠죠. 자, 이렇게 답지를 보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답지를 사자마자 갖다 버리는 건 좀 아쉬운 행위예요. 알겠죠? 답지는 이제 좋은 선생님 중 하나가 되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잘.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블랙라벨이나 절대 등급 요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한두 번 보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복습을 좀 통해서 답지를 조금 이제 덜 봐도 되는 상황이 왔으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답지를 이건 물론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뭐 고작해야 중1, 중2, 중3, 뭐 고1이니까 고3쯤 됐을 때는 답지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수능 100점이나 96점, 최소 1등급 컷 88 정도가 목표인 친구가 답지를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안타깝지만 수능장에서는 그 성적이 안 나오게 돼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답지를 봐야지 내가 이 문제의 판단을 할 수 있고 파악이 되고 학원 선생님이나 뭐 인간 강사의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면 사실 안타깝지만 1등급은 못 받아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풀어도 100점 받는 애들이 정시학원, 재수학원 가면 상당히 많다. 걔들 다 뚫고 1등급 같이 못 받아요. 알겠죠? 최종적으로 답지는 버리는 게 맞죠. 최종적으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느리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심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답지를 아예 안 보는 것입니다. 매길 때만 봐. 블랙라벨 최고 장점이 뭐야? 답지 제일 앞에 뭐 적혀 있어? 답만 적혀 있잖아. 이런 문제집은 상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빠른 정답 체크 이거 없는 새끼들은 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답만 보고 싶은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안 해놓다니 이건 천벌 받아야 돼. 자, 하여튼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 솔직히 문제집 만든 회사에서 한 페이지 하나 붙여가지고 답만 뚝 써주면 쉽잖아. 왜 안 해 그걸? 물론 이제 수준 낮은 문제집이거나 처음 개념서 유형서는 굳이 그런 건 없어도 돼요. 어차피 다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는 답지를 최대한 덜 보는 방향으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단계 맞나? 일단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유형을 채우고 또 이런 블랙라벨 수준의 물론 이것도 아주 어려운 심화 문제집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심화를 할 때는 답지를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좋겠고 여러분 이미 블랙라벨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는 실력인데 이 수업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통 처음 보는 애들이 아닙니까? 블랙라벨 처음 본다나 두 번째 보는데도 이 수업 듣는다. 잘 없잖아. 보통 처음 보니까 학원 수업 들으러 왔겠지. 두 번째 풀 때 혼자 하면 되잖아.
두 번째 풀어라. 블랙라벨 정도의 수준의 문제집은 두세 번이 괜찮다. 너무 힘들면 센부터 두세 번 풀어. 센은 내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문제집입니다. 됐죠? 완벽한 문제집이야. 그만한 문제집은 없어. 그거 풀고 수능 1등급은 못 받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아쉬워요. 그 범위가 아직 그 끝에 고난도 기출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센을 충분히 푼다면 쌤은 손가락 다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센 10번 푼 새끼는 거의 수능은 최소 88은 힘들어도 84나 8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센을 5, 6번까지 풀면서 완벽하게 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면 그 정도로 좋은 문제집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센만 봐도 돼. 이러니까 거의 센 팔로 나온 사람 같다. 그죠? 자, 하여튼 답지는 그렇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다만 무분별하게 너무 자주 보거나 아니면 모르겠네 하고 바로 답부터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슥슥슥 해버리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물론 그것도 안 하고 한번 쓱 풀고 탁탁탁 동그라미 치고 틀렸네? 학원 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오는 것보단 답지라도 한번 훑어보고 오는 게 그래도 좋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네가 답지 한번 보면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풀긴 푸는구나, 그래야 이걸 보면 아 답지에는 이래 풀어놨는데 쌤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게 나한테 알려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볼 거 아니야. 좀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경험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훈련하면 돼. 의식적으로 저렇게 해야겠다. 자, 다시. 자, 정말 자주 나온 형태예요. 네모 더하기 세모가 역수인 네모 분의 1 더하기 세모 분의 1의 형태가 산술 기하 평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 중 하나다. 물론 이전에 뭐가 있어? 네, 별표 더하기 별표 분의 1이 있죠. 이게 산술 기하 평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구죠. 역수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맞죠? 1이 아니라 뭐 K여도 됩니다. 그럼 별표 곱하기 별표분의 뭐 숫자 이렇게 될 테니까 정리해서 2다. 이게 산술기하평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수의 합을 구하는데 곱이 일정한 경우예요. 두 수의 합을 구할 건데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곱이 일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곱이 일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역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또는 곱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활용해서 XY의 곱이 얼마인지 나와 있으면 곱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합의 최소라든지 애초에 역수면 곱이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도 곱이 보통 1이거나 또 역수의 상수의 이런 형태면 굳이 내가 맞지 K 값 상수인 거 알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역수 형태는 진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뭐야? 이게 두 개의 항일 곱해 놓은 거죠. 이거 어떻게 바로 때려? 얘는 2네모 세모 이렇게 하고 얘는 2네모 세모분의 1 해서 둘이 곱한 겁니다. 이 지랄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인생 조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 왜냐 위에 당연히 숫자가 조절돼 있어. 이거 4다 이러면은 이 새끼는 4잖아. 14가 아니고 4라고 시키야. 자, 칠판. 자, 카메라 보면서 소마니까 힘드네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너는 언제 네모랑 세모가 같을 때 등호잖아. 근데 너는 네모와 세모분의 4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자. 그러니까 동시에 성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친다면 또 뭐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뭐 해서 이 정도 블랙라벨한테 이 정도는 해봤을 거 아니야. 전개해서 생각해야 돼. 알겠지? 1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 더하기 세모분의 4네모 더하기 4. 그래서 이 상수는 5로 일정. 그 다음에 뭐야?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등호 부등호로 바꾸고 이거 뭐야? 2배 루트 네모분의 세모 세모분의 4네모. 누가 더하래 이 미친놈아. 그냥 곱해야지. 자, 세모분의 4네모 해서 이렇게 날릴 거 날리고 2루트 4는 4니까 뭐 9고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죠? 요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식을 어떻게든지 이걸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x 더하기 y와 y 더하기 2z라는 게 네모와 세모가 있으면 그거 더한 새끼가 저기 있어야 돼. 자, 다시 분모 2개 더한 새끼가 저기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2x 더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2z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저걸 2배 해도 되잖아. 그러면 다시 반으로 나눠주면 원래 식이니까 그래서 답지가 이따위 짓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너를 2배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해버리면 이거는 그렇긴 한데 내가 그런 생각을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라.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이런 형태를 풀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분모의 합이 저 앞에 있어야 전개의 결과 너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그냥 치환입니다. 2x 더하기 y를 y 더하기 2z를 치환하는 건데 치환한다고 해서 아이디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너를 A로 너를 B로 치환했어도 결국 우리는 이런 유형이 뭐가 있어야 앞에 A 더하기 B의 상수배일 수는 있습니다. 2A이고 2B일 수는 있어요. 2A이고 4B일 수도 있고 얘가 A분의 2일 수도 있고 B분의 5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다를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어쨌든 분모에 있는 형태의 식이 뭐에 앞에 더해진 형태로 존재해야 내가 산술 기하 평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2배, 2배, 2배가 필요한 거고 2배를 해주고 다시 2로 나눠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까지 왔을 때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2분의 1 이거 치환했다고 쓸게요. A 더하기 B, A, B분의 1입니다. 여러분 전개를 통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상수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2루트 AB 여기서 A 루트 AB분의 2 해도 뭐 나오긴 합니다. 맞는 말 했죠. 나 루트 AB분의 2. 자,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자. 산술기하 평균이 할 수 있는 건 코시-슈바르츠도 애지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꽤 괜찮기 때문에 알아두자. 아,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2분의 1은 2분의 1인 거고 자, A와 B를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B의 제곱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너를 루트 너무 크게 썼잖아. 오야 배고파. 자, A분의 1의 제곱에다가 루트 B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너 제곱, 너 제곱에 너 제곱, 너의 제곱을 더해놨죠. 곱해놨죠. 슈바르츠에 의하면 너가 루트 A와 루트 A분의 1의 곱이 1이죠. 루트 B와 루트 B분의 1의 곱이 1이죠. 따라서 이게 4 이상이 된다. 넌 절반이니까 2 이상이 되겠다. 코시-슈바르츠를 쓰나 산술기하 평균을 쓰나 같은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요거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 질문을 따로 하진 않으셨는데 했습니다. 뭐 어디서 봤기 때문에 잘 풀었을 수도 있겠고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야. 선생님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풀었냐 했을 때 답지 보고 풀었는데요? 뭐 나쁘지 않다.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왜 이런 건지를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했고요. 답지를 봤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예전에 풀어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기억에 의존한 풀이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야. 물론 이제 한계가 좀 있죠. 10년 뒤에는 당연히 기억 안 날 거고 한 달 뒤에도 쉽지가 않죠. 1년, 2년은 고사하고 한 달 뒤에도 기억할 수 있다면 똑똑한 거죠. 기억력 좋은 애들 있잖아. 몇 달 전에 봤는데 오 해본 것 같은데 한 애들 있을 수 있다. 됐지? 근데 선생님 저는 3일 만에 까먹는데요. 아닐걸?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가지고 3일 만에 까먹는 건 아니야. 왜냐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바로 안 나거든. 어제 저녁 메뉴가 뭐야? 라인 대답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 메뉴? 안 돼? 왜 안 돼? 어제 저녁 뭐 먹는지 생각해보면 나오잖아. 안 되면 그렇다고 내가 걔한테 그럼 머리가 나쁘구나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왜? 별일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수학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일 아닌 건 아니니까 어제 공부했던 건 기억해야죠. 막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는 잘 기억하잖아. 아니야? 선생님이 아이돌 좋아하거든? 그래서 보자. 여자 아이돌이면 일단 다 좋아합니다. 옛날에 BTS 좋아하다가 BTS 새끼들 너무 대단해. 하여튼 빌보드 차트에 입상하고 나서부터 한국 활동 하나도 안 하잖아. 개인적으로는 노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근데 제 취향은 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아이돌이라든지 파이어 할 때라든지 피땀 눈물 할 때 그 처절한 맛이 좀 더 좋았는데 그냥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뭐 월드스타가 돼버려서 대단하신 분들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어 가사를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나 다른 것보다도 가사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내 취향이야 그냥. 솔직히 활동 안 하잖아요 최근에. 다들 이제 군대 가고 있고 그죠? 옛날엔 BTS 진짜 좋아했는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봐도 멋있는 친구들인데 여학생 눈에는 어떻겠어. 무튼 제가 뭐 BTS를 좋아한다 칩시다. 그래서 7명 멤버 7명 맞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느냐 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옛날에는 배웠지만 지금은 안 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소녀시대 9명은 지금 또 외울 수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녀시대가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이모들이겠지만 나보다 나이 많다. 근데 걔들 나보다도 나이 많아요. 소녀시대 제일 어린 멤버가 서현인데 걔가 나랑 동갑이야. 어떻게 걔들이 소녀시대니? 자, 하여튼 자, 무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기억이 오래 가는 편이고 그만큼 자주 봤고 많이 해봤고 맞나? 본인이 좀 깊게 또 흥미있게 봤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특히나 반복해서 여러 번 보게 되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한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수학도 좀 관심 있게 봐. 이게 관심 있고 재밌지는 않겠지만 억지로라도 해. 알겠어? 뭐 어쩌겠냐?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으면 안 하고 한번 가보세요. 자, 화이팅! 자, 32번만 설명하고 좀 넘어갈 건데 뭐 질문을 안 하셨으니까 몇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여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과 완점. 자, m은 음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인 취향을 좀 넣으세요. 알겠죠? 아, 나는 마이너스를 굳이 다는 것보다 m이 음수인 걸 확인했으니 인식한 채로 문제 풀겠다 하고 그냥 m이 음수다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도 있고요. 아, 나는 m이라는 숫자는 양수였으면 문제 풀 때 편할 것 같은데 싶으면 마이너스 m으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문제에서 이미 m이라고 고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m이라고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m이고 x-2 더하기 1이 될 거고 너의 좌표는 0,-2m 더하기 1. m이 음수라서 충분히 1보다 큰 수예요. 너의 좌표는요 2-m분의 1,0입니다. 옆으로 넘겨 0 넣고 마이너스 1 나누기 m 하고 2 더해. 알겠지? 통분해도 좋고 저렇게 놔도 되고.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버려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2-m분의 1은 양수죠. 저거 뭐야? 양수죠. 마이너스 2m 더하기 1. 그럼 뭐 하면 돼? 전개해 그냥. 전개 마이너스 4m 더하기 너 뭐야? 2인가? 2 더하기 2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좀 귀찮네. 자, 2분의 1에다가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m분의 1인데 헤이 m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4m과 마이너스 m은 둘 다 양수다. 역수 형태죠. 아무리 봐도 이거 역수 형태죠. 니들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역수 형태인데 따라서 너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2배 루트 마이너스 4m 곱하기 마이너스 m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4죠. 너의 최소가 4니까 4 더하기 4의 절반 4라는 넓이를 최소로 가지게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이 선생님 지금 문제에서 m값 구하라고는 안 했잖아. 만약에 넓이의 최소가 되는 m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너가 같다고 해서 m값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자면 문자를 2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양수로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너를 A로 너를 B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식이 뭐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죠. 절편 두 개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얘가 뭘 지나야 돼? 2,1 내가 알고 있는 건 너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2분의 1 A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을.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 볼게. 합이라면 합이니까 합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2배 루트 AB분의 2라는 곱보다는 작겠다. 됐죠? 2,1을 지나고 맞죠?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 2분의 1 AB를 구하는 거. 오케이. 뭐 맞겠죠. 자, 이렇게 가보자. 너 뭐야? 1이잖아. 아파라. 자, 그럼 1이니까 2분의 1이고, 이건 뭐가 이거? 2배 AB분의 2야?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 AB분의 2. 그럼 AB의 최소는 뭐야? AB 양수인 거 기대하고 있죠? 이 방법의 장점이야. M은 음수지만 AB는 양수라는 거야. 자, AB는 뭐야? 이 둘이 곱하면 8 이상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1 AB니까 4 이상이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겠네요. 이거 왜 설명했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고. 두 가지 접근법을 그냥 안내하고자 한번 설명드렸고요. 33, 34도 아마 잘 푸신 분들 많겠지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맞지? 개인적으로 산술기하 평균 파트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고 좀 보는 편이라서
33번 그냥 해보죠. 자,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x제곱. 뭐야 이거? 와, 장난 아닌데? 무슨 수로 조져? 이 죄를 무슨 수로 조지노? 자, 응? 너 사랑이 좀 아픈데? 빼야 되나 이제? 안 빼고 싶은데. 자, 무섭잖아. 치가 가는 상상만으로 두렵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분모를 바깥으로 뭐 빼거나 정리하거나 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그잖아. 위에 또 꼴랑상수 25 하나 띄 올려져 있는데 뭐 내가 저걸 어떻게 뭐 손을 대니, 그지? 그러니까 분모 자체, 특히 이것도 뭐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1이라는 상당히 헤비해 보이는 식인데 이걸 뭐 어떻게 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뭐 이런 거야.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가자. 너랑 똑같은 걸 앞에 만들어. 억지로라도.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1분의 25는 서로 역수의 형태로 만들고, 특히 제곱제곱의 합에다가 1 더해놨으니까 양수라는 것도 확인되죠. 산술기하평균 참고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잖아. 근데 어차피 확인되잖아. 그래서 남는 탈락한 놈들을 일단 뒤에다 모아봐. 어이 탈락한 놈들 다 와봐.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2y제곱도 있고 x제곱까지 뽑았는데 남은 애들 모았거든요. 이 1은 어디 갔어요? 없으면 새로 만들어. 알겠지? 야, 새로 데리고 와. 알겠지? 필요하면 붙이면 되죠. 뭐가 문제니?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면 산술기하 평균으로서 최소값을 추적해야 되는 애가 하나, 뒤에 2차 함수 같은 느낌의 식이 하나니까 최소를 구한다는 방향으로 일단 접근해보자.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야? 너의 최소와 너의 최소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가야 돼. 알겠지? 일단 너 완전 제곱식이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5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됐니? 자, 그래서 뭐야? 산술 기하 평균하면 2배 루트, 야 이건 안 쓸게. 25가 됩니다.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x-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된 상황인데 너 언제 최소야?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1이 뭐가 될 때? 너가 같아질 때. 따라서 이게 5가 되면 5분의 5, 25라서 같아지겠죠. 자, 여러분 이걸 만족하는 xy가 존재할 때 그런 xy에 대해서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4가 되는 애는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중에서 x가 2가 돼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간다. 알겠지?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뭐야? 얘의 최소는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2 넣었을 때 그런 거잖아. x가 2가 될까요? x에 2 넣으면 5 더하기 2y제곱이 5가 돼야 되는 거. x가 이거 y가 0이면 너도 최소가 되고 이 덩어리도 최소가 되고 이 덩어리도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y가 0이니까 어쨌든 되잖아요. 최소가. 그죠? 따라서 둘 다 가능하므로 너의 최소값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2 곱하기 5에다가 뒤에 건 뭐야? 마이너스 5니까 5가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저씨는 왜 1을 하나 덜 빼놨어? 계산은 어디서 하나 실수한 거예요. 자, 하여튼 34번도 비슷한 방법이죠. 34번은 34번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 이거 최소 최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는 분? 아, 잘렸네. 최소 최대 어떻게 구하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두 가지나 있어요? 아니, 자, 34번 풀기 전에 아이디어를 좀 보자고. 이 문제 답 집어보고 풀었을 수 있겠지. 양변 위에 뭐 분모 문제 똑같이 나누고 정리하고 막 푼다 이런 식으로 막 적혀는 있잖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건 답지 봐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첫 번째 는 K라고 둔다, 맞지? 그래서 뭐야? 3x는 실수 x에 대해서입니다. k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인데 kx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이라는 이 어떤 방정식에 실근 X가 존재해야 맞잖아. X에 실수 넣어야 나오는 값이 K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방정식이 실근이 되게 하는 K의 범위를 찾는다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하니까 4K-3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해서 이게 0 이상이다 해주면 풀면은 K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K의 범위를 구해서 쓰면 되는데 글쩍 이게 범위가 계속 커지네. 이게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뭘 잘못했나요? 자, 글쩍 아, 4K 제곱이구나. 아, 그래도 근데 아무 소용 없는데. 글쩍. 이게 아닌데.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알겠지? 숫자 매칭에 좀 뭐 실패했나 봅니다. 연구가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내가 이걸 너무 키워버렸네요. 이런 실패다, 실패. 알겠지? 자, 근데 아이디어를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에를 상수로 고정하고,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 거야? x로 나눈 거야.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너의 최소를 구할 수 있죠.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x의 양수의 조건을 추가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 너의 관계를 찾아 본다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너 2 이상이어야 되지. 따라서 네가 2 이상이니까 이 분모가 6 이상이어야 되고 너는 최소 2분의 1 가지게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K의 범위 구해보면 비슷한 거 나오게 됩니다. 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이디어 자체는 이래. 분자가 X가 있고 분모도 X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둘 중 하나 죽여. 알겠지? 그래서 분자가 지금은 간단하고 분모가 헤비하니까 분자인 X로 분모를 나눠준 겁니다. 즉 분모 분자를 같은 X로 나눈 거예요. 목표는 분모를 상수화시킨 겁니다. 알겠죠? 분모의 상수 분자를 상수로 바꿔가지고 분모라는 이제 헤비해 보이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좀 자주 보는 형태, 역수의 합이라든지 정리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뭐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겠다. 물론 2차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자, 다시 이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34번을 풀어볼까요? 34번을 K라고 놓고 이게 실근을 가지게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이게 4차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2차일 때야 판별식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방법이 존재했지만 4차 딸이한테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 이걸 는 K로 놓고 푼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아 보이죠. 따라서 너를 뭘로? 분자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라도 가야겠다. 따라서 위에가 상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통째로 나눈다로 갑시다. 알겠죠? 야, 통째로 나누는데 그냥 나누기 기호를 써놓을 것 같으면 뭐 뒤집은 거랑 뭐가 달라. 나눌 때 나누더라도 정리를 좀 해주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이고 원시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방법이죠. 고전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13 아니야? 3 아니라? 직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수로 나눌 건데? 직접 나누기 해. 자,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x 제곱 또 나눠. x 3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5x. 이 숫자 봐라. 일부러 맞추는 느낌 좀 슬슬 든다 이거지?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4x 제곱 8 빠지겠다. 4x 더하기 14. 이거 뭐야 이거?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면 9입니다. 아우 힘들었어. 자, 나누고 나니까 어떻게 쓴다고요? 나눴다. 자, 나눴어.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나누니까 너로 나눴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으니까 몫이 4가 나왔고요. 나머지는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몫이 나머지가 뭐야? 9였죠. 빠른가요? 자, 여기서 4차식 또 못 쓰겠어요. 이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였고 나머지가 9였다. 이건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뭐 한가? 이걸로 양변 분모 분자 나눌 거니까 뭐야? 분모를 뭘로 나눈 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거 쓸 거지. 통째로 나눠. 그래서 약분 하면 목 나오고 나머지 밑에다가 나누는 식 적으면 그것도 하나의 나쁘지 않은 식인데 뭐 항등식이라고 하기는 방정식, 다항식이 아니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보통 그렇게 잘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 이제 느낌이
온다. 산수기하 평균 쓰면 되겠죠. 나 양수잖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는 항상 양수죠. 너를 더하기 1로 받는 대신 3을 뒤로 빼고 너라는 값과 너라는 값이 같은 모양이므로 역수의 합이 일정. 역수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역수의 곱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분모가 2루트 9 더하기 3, 즉 최소값이 6이 될 거고 분모가 최소면 통째 분자는 역수는 6분의 1로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네. 나 틀렸는데? 아, 6 더하기 3이네. 9네. 그래서 9분의 1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최대값인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45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잘 체크해두자. 비슷한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제가 스텝 3의 몇 문제를 좀 풀고 오늘 함수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